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함익주입니다. 지금 장을 보시면은 프리마켓 때부터 이미 굉장히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월달을 시작으로 다우지수, 나스닥, 그리고 S&P 500 등 대부분의 지표들이 올랐고 상승세가 이렇게 8월 말까지 이어졌는데요. 제 영상 꾸준히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저는 8월 초를 시작으로 애플이 고평가되어 있고 TQQ가 너무 위험하다던가 엔비디아를 전부 다 매도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제는 시장이 고평가가 되었으니 조바심 내지 말고 보수적으로 투자 방향을 바꿔서 미래를 위해 돈을 아껴놔야 한다고 꾸준히 말씀을 드려온 바 있습니다. 참고로 시장이 고평가라는 것은 악재들이 전혀 선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 고점 대비해서 고작 10% 떨어진 오늘날의 장은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오늘이 내만여의 날인 만큼 주가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기대되는 날입니다. 그런 만큼 주가가 크게 오를 수도 있고 반대로 크게 하락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 전체가 고평가를 가리키고 있고 Fear and Greed 인덱스 상으로도 지금 현재 매크로 분위기를 반영할 만큼은 아니며 그 외에 다양한 지표에서 현재 장이 고평가되어 있는 만큼 멤버십 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내에서도 지금은 방어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다라는 리서치를 꾸준히 공유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을 무시한 상태에서 고평가된 기업을 대상으로 계속 물을 타게 된다면 나중에는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저희들은 이런 장을 대비해서 고배당을 주는 에너지 트랜스퍼 등의 기업을 대상으로 준비를 해왔고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매번 제가 고평가라고 말씀드리는 애플을 대상으로도 저평가가 언제쯤인지 등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여 공유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저희 텔레그램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이 링크를 통해 가입하신 뒤에 여기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그 링크를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 자체가 고평가라고 제가 판단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애플입니다. 제가 굳이 애플을 꼽는 이유는 애플의 시가총액이 S&P 500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QQQ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바로 애플이기 때문입니다. 애플이 고평가라고 해서 시장 전체가 고평가라고 무작정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애플이 고평가라면은 시장이 함께 고평가할 수 있는 확률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의 밸류에이션을 알아보았습니다. 애플의 주가가 전고점 대비해서 11% 정도 빠진 만큼 S&P 500도 전고점 대비 약 10% 정도 빠졌기에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고 11% 정도 하락한 애플은 PE 멀티플 25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 PE 멀티플 25가 과연 고평가냐 저평가냐를 따져봐야 하는데요. 우선 애플에게 있어서 기대된 성장률은 202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15.96%가 예측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각각 9%, 5%, 그리고 6% 정도의 순이익 성장률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인지라 원래라면은 연평균 성장률이 더 안 좋을 것입니다만 2024년 이후의 성장률에 있어서 일자리 숫자의 성장률을 유지한다는 보장 또한 없기 때문에 현실성을 더해 일부러 조금 더 괜찮았었던 과거 성장률을 보태었습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애플의 연평균 성장률은 15.96%이며 이에 따라 보수적인 잣대로 애플에게 있어서 적합한 밸류에이션은 16 정도인 것입니다. 애플의 적정 PE 멀티플이 16이라고 했을 때 애플은 약 33% 정도 고평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플이라는 기업이 워낙 훌륭한 기업인지라 이미 과거부터 꾸준히 프리미엄을 받아왔습니다. 그 프리미엄은 이 파란 색깔 라인으로 19 정도의 멀티플을 꾸준히 받아왔는데요. 지금 주가에 위치는 프리미엄 멀티플 이상으로 고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대비해서도 애플은 약 20% 정도 고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이며 만약 제가 애플을 주워 던다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20% 하락해 애플의 주가가 121달러까지 하락했을 때 그때 주워 담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PE 멀티플 기준만으로도 애플이 고평가는 아닙니다. 제가 즐겨 사용하는 DCF 밸류에이션 기준으로도 애플은 고평가인데요. 2024년까지 프리 캐시플로우를 예측하여 금리가 오른다는 부분을 감안하여 Required Return을 8.5%로 잡고 기업의 부채와 현금까지 감안했을 때 애플의 적중가는 약 124달러가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진 않을 것 같고요. 혹여라도 이러한 밸류에이션에 앞서서 상황이 바뀌거나 한다면 바로 텔레그램을 통해서 먼저 인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상황을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스프레드에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트레저리 커브가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감에 따라서 크레딧 스프레드가 자꾸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크레딧 스프레드가 더 넓어지고 있다는 것은 경제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마켓 CDX 북아메리카 하이 일드 인덱스는 496에서 이렇게 535까지 넓어졌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금융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하얀 선은 S&P 500과 10년 국채금리에 대한 스프레드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가파르게 하락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란색과 어느 정도 약간 디커플링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시장이 지금의 상황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P 500과 10년 국채금리에 있어서 차이가 2.33 정도로 가리키고 있는데 S&P 500에 투자를 하든 10년 국채금리에 투자를 하든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식과 채권은 항상 서로 반대의 관계에 있는데요. 주식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높을 때 돈은 주식으로 흘러 들어오고 반대로 채권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높을 때 돈은 주식으로부터 빠져나가 채권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스프레드가 낮다는 것은 둘 다 기대 수익률이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둘 중에 한 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채권이 잘못된 것이 아닌 주식시장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주식시장이 고평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혀 선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주식시장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PE 멀티플이 낮아지고 고평가가 저평가가 됨에 따라서 기대 수익률이 높아져야만 스프레드가 높아집니다. 그랬을 때 시장은 상식적인 선에서 흘러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렇게 함께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S&P 500이 얼마만큼 떨어졌을 때 과연 적정선인가가 되겠습니다. 주식시장과 채권에 있어서 적정한 차이는 2020년을 시작으로 해서 약 3% 정도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 지금 2.33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차이, 즉 스프레드가 3까지 올라왔을 때 그래도 적정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프레드가 올라가려면은 S&P 500의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서 기대 수익률이 높아져야만 합니다. 강조드립니다만 주가가 하락해야 멀티플이 저평가가 되고 그로 인해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고요. 반대로 주가가 높아지면은 멀티플은 고평가가 되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은 낮아집니다. 적합한 스프레드가 3%라고 본다면은 지금 10년 국채금리는 3.45% 정도니까 S&P 500의 기대 수익률은 6.45%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S&P 500의 기대 수익률이 5.75% 정도니까 75bps 정도의 괴리감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한다면은 S&P 500의 PE 멀티플은 15.5까지 빠져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S&P 500은 지금으로부터 약 11% 정도 더 빠져서 3,500달러 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스파이는 350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 연준이 금리를 더 급격하게 높이게 된다면 10년 국채 금리는 더 가파르게 오를 테니까 그 차이만큼 주가는 더 빠질 수 있다는 부분도 감안하셔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잘못하면은 지금 현재 주가는 2008년과 같은 양상을 띠면서 주가가 굉장히 깊은 하락을 하면서 3,400이 아니라 3,300까지 하락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게 되니 저라면 정말 고평가인 종목들이라던가 레버리지는 가급적이면 물을 탄다거나 건드리지는 않을 것 같네요. 저의 이러한 분석은 제가 감히 미래를 예측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을 빗대어 지금 장이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분석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말이죠. 만약 지금이 저평가되어 있다면 과하게 선반영이 되어 있는 만큼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면서 대응을 하겠지만 지금은 시장 자체가 선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고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장투하면서 모아나가고 싶은 종목 이외에는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희 멤버십 텔레그램에서는 제가 모아나가고 있는 종목이라던가 여러가지 리서치 등을 꾸준히 공유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꾸준히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